박 감독님한테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 네. 국회의사당 있잖아. 네. 거기는 항상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뵈었는데 그러게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지냈죠. 아마 근데 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제는 털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이사 갈 때 어떤 이 털을 알아보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털의 중요성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얼마 전에 네. 어떤 손님이 점사를 보러 오셨어요. 네. 근데 땅을 사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땅을 사신 거야. 음. 땅값이 싸실 때 네. 땅을 사고 이제 공장 털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그 자리에다가 공장 털을 지었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좀 잘 안 됐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겠죠. 공든탑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분이 진짜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회사를 엄청 크게 규모를 크게 키워나셨거든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맨날 그 안에서 시끌벅적 싸움도 나고 또 공장장도 나가고 기술자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안에서 엄청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공장이 어떻게 됐냐? 부도가 나기 일부 직전까지 사태가 이제 안 좋아졌어요. 과연 그 공장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제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번 봤죠. 근데 이사를 할 때 항상 필수를 해야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장군 방위, 그러니까 올해 가야 되는 방향과 가지 말아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건 매년 다르거든요. 근데 대장군 방위로 해서 만약에 이사를 해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이 정말로 잘 나가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게 꺾어진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변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점사비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어느 집이든 들어가셔서 내가 올해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들어가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터의 기운을 확인을 하셔야지 되시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터로 들어가는 방향이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이 산에 봉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야. 근데 이 산의 허리가 잘려 있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터널이 뚫리면서 심하게 훼손이 돼서 그 앞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돌아가야지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곳도 사실적으로 기의 운기가 터의 운기 자체가 꺾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든다면 채석장이라든지 아니면 온천 말 그대로 수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숙하게 훼손을 한 거. 땅을 파기 위해서 깊숙하게 훼손을 한 터 자체도 감독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거기를 깊숙하게 털을 막 다 같이 파놨어. 파놓은 털을 덮어놨단 말이야. 그럼 그 터는 기운이 있을까요? 다 빠졌겠죠. 네,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닫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돌을 갖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기운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집터로 들어오는 산 허리를 발파.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느 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트리잖아요. 광산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산 같은 데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산이 놀랜 곳. 그럴 때도 기가 한 번은 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파트들은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에는 사실적으로 요새는 그냥 이렇게 한적하다라기보다도 공기도 좋고 그냥 대로변에서 가깝고 어느 정도의 산의 중턱에 올라가서 밑에 야경도 좋고 그런 집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체크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곳.
사격장. 폭탄 사격이나 아니면 폭탄 투하를 해서 음. 계속 소음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듣기에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산의 기온 자체가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5번째는 들어오는 산 허리에 고압 철탑이라든지 안 그러면 풍력 발전기 같이 그런 큰 장애물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곳, 네.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적으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별로 좋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집터로 들어오는 산허리 주변에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물들의 그런 조류, 인플루엔자 뭐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 못한 짐승들이 죽어가지고 우덩이를 파서 이렇게 매몰 처리가 되는 곳들도 있어. 네. 그런 곳 옆에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장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를 만드는 그런 터전 같은 거 아니면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한적한 곳에 만드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집터가 아니더라도 사업적인 터전도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박 감독님한테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 네. 국회의사당 있잖아. 네. 거기는 항상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항상 이런 표현이 좀 근데 겁나 시끄럽죠. 네, 거기는 매일이 시끄러운 곳이야. 네. 매일이 싸우잖아요. 좌파, 여파. 말 그대로 저는 뭐 누구 편을 들지는 않지만 항상 거기는 사람들이 언어로 싸우든 뭘로 하든 항상 거기가 조용하지 않는 곳이거든. 옛날에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자리가 네. 옛날 그 윗대 그 지적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떼보면 네. 거기가 뭐였는지 이렇게 보면 그곳이 골이 되게 깊었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이 이렇게 골짜기가 넘어갈 때 이 네. 골이 있는 곳이 국회의사당 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큰 구덩이 같은. 그렇죠. 네. 근데 그 골이 있는 자리에 항상 무엇인가가 지어져 올라갔을 때에는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다고 하네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내가 일하는 그 생활 터전이랄지 네. 아니면 그런 집의 터전이랄지 그 기운 자체가 사실적으로 상승을 해야 안에 있으신 분들도 아프지도 않고 또 화목하게 웃으면서 일터에서 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예를 들어 옛날 말이 안이 편해야 나가서도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가시는 거와 가지 않으시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 꼭 여러분들도 유의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